여러분, 지금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예전에는 장 볼 때 카트 가득 채워도 10만 원이면 충분했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담았는데 15만 원, 17만 원 찍힙니다. 월급은 분명 올랐는데 왜 마트에서 계산할 때마다 한숨이 나올까요? 더 답답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유튜브 켜면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반도체 사라고 하고 저 사람은 아니다. 2차 전지가 답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둘 다 아니고 금을 사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 듣고 반도체 샀더니 다음날 5% 빠지고요. 황급히 팔고 2차 전지로 갈아탔더니 이번엔 그게 10% 빠집니다. 왜 항상 우리만 이럴까요? 왜 우리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를까요? 근데요,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아요? 주식 얘기하면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 뉴스에 증시 폭락 떠도 표정 하나 안 바뀌는 사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 자산이 어느새 몇 억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비밀 정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큰 자산을 만드는 사람들의 진짜 전략, 그리고 왜 우리는 열심히 해도 제자리인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식당 가서 주문할 때 어떻게 하세요? 메뉴판 보고 뭐 먹을지 고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식당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문 열고 들어가니까 주인이 이러는 겁니다. 손님, 오늘 뭐 드실래요? 아, 근데 메뉴는 없고요. 손님이 직접 시장 가서 재료 사오셔야 해요. 그리고 직접 요리도 하셔야 하고요. 아, 레시피요? 그건 손님이 알아서 찾으셔야죠. 황당하죠? 근데 우리가 하는 투자가 딱 이 꼴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살까 고민하고 직접 종목 찾아다니고 언제 사고 언제 팔지 타이밍까지 다 혼자 결정해야 하고요. 전문가도 맞히기 힘든 걸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직접 시장 뛰어다니면서 재료 고르고 레시피 연구하고 요리하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잘하는 셰프한테 맡기고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게 답일까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종목 찾아다니고 뉴스 쫓아다니는 건 배고플 때마다 직접 시장 가서 요리하는 것과 같아요. 가끔은 맛있는 게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만 쓰고 맛없는 요리만 잔뜩 만들게 됩니다. 그럼 투자에서 잘하는 셰프한테 맡기는 건 뭘까요? 바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ETF라는 말 들어보셨죠?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이름이 어렵게 들리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코스 요리를 먹으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여러 가지가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셰프가 다 알아서 구성해 놓은 거죠. 우리는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ETF가 딱 이겁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주식을 잘 섞어서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세트 하나만 사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S&P 500 ETF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 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플 주주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주가 됩니다. 구글 주주가 됩니다. 아마존 주주가 됩니다. 테슬라 주주가 됩니다. 엔비디아 주주가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의 주인이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냐고요? 몇만 원이면 삽니다. 단돈 5만 원으로 세계 최고 기업 500개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팀 쿡이 일하고 있어요. 사티아 나델라가 일하고 있어요. 젠슨 황이 일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매일 밤새워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더 크게 키울까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물이 고스란히 여러분 주머니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뭘 하고 있어요? 그냥 자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부자들의 비밀입니다. 직접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주식은 위험한 거 아니에요? 2020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주식 30%나 빠졌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반토막 났고요. 맞습니다.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자산 배분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라면 가게를 하나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사가 잘 됩니다. 손님이 줄을 서요. 좋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유명 라면 프랜차이즈가 들어옵니다. 손님이 확 줄어요. 매출이 반토막 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명한 사장님은 처음부터 라면만 팔지 않았을 거예요. 김밥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음료수도 팔았겠죠. 라면 손님이 줄어도 다른 메뉴로 버틸 수 있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속수무책이에요. 하지만 여러 종류의 자산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빠져도 다른 게 버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주식 ETF. 이건 성장 엔진이에요.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주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채권 ETF. 이건 안전벨트예요. 주식이 폭락할 때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주식이 30% 빠지는 동안 미국 장기 국채 ETF는 오히려 15%에서 20% 올랐어요. 한쪽이 무너질 때 다른 쪽이 버텨주는 거죠. 세 번째로 금. 이건 비상식량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금은 수천 년간 가치를 인정받아 왔잖아요.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루블화는 며칠 만에 30% 폭락했지만 금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 해에만 1136톤의 금을 사들였어요.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네 번째로 달러. 이건 소화기예요. 불이 났을 때 쓰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달러 가치가 오히려 20% 넘게 올랐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달러거든요. 마지막으로 내 집. 이건 기초 체력이에요. 매달 나가는 월세를 없애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여러 군데 나눠 놓으면 수익이 적은 거 아니에요? 주식이 오를 때 주식에 몰빵해야 크게 버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주식이 오를 때 주식에 다 넣어두면 더 많이 벌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주식이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2020년 1월에 누가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어요? 2008년에 누가 리먼 브라더스가 망할 줄 알았어요? 전문가들도 몰랐습니다. 158년 역사의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파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는 수익을 조금 더 내기 위한 전략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 전략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폭풍이 와도 내 자산이 통째로 날아가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뭘 사야 하는지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사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사느냐가 아닙니다. 뭘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복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리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급 1만 원이에요. 하루 8시간 일하면 8만 원 벌죠. 한 달 20일 일하면 16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아시나요? 내가 일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와요. 아프거나 쉬거나 하면 그날 수입은 0원입니다. 이게 노동소득의 한계예요. 근데 투자소득은 다릅니다.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 10% 수익을 낸다고 해볼게요. 1년 후에 100만 원이 생기죠. 이제 원금이 1,100만 원이 됩니다. 다음 해에는요? 1,100만 원의 10%니까 110만 원이 생겨요. 원금이 1,21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요? 1,210만 원의 10%니까 121만 원이 생겨요. 보이세요? 매년 불어나는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엔 110만 원, 그 다음엔 121만 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원금만 일하는 게 아니라 수익금도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리입니다. 돈이 돈을 벌고 그 돈이 또 돈을 벌고. 근데 이거 처음엔 별로 안 커 보이죠? 10만 원, 20만 원 차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리를 우습게 봐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나옵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합니다. 72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72를 연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이 나와요. 연 10% 수익률이면 72 나누기 10은 7.2. 대략 7년마다 돈이 2배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계산해 볼게요. 35살에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합시다. 연 10% 수익률이에요. 42살 되면 1억입니다. 7년 만에 2배가 됐어요. 49살 되면 2억입니다.
56살 되면요? 4억입니다. 63살 되면요? 8억입니다. 처음 5천만 원이 8억이 됐어요. 2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걸 볼게요. 처음 5천만 원에서 1억 되는데 7년 걸렸죠? 근데 마지막에 4억에서 8억 되는데도 똑같이 7년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처음 7년 동안은 5천만 원을 벌었는데 마지막 7년 동안은 4억을 번 거예요. 같은 시간인데 8배나 더 많이 벌었습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투자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왜냐면 복리는 시간이 길수록 위력이 커지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35살에 5천만 원이 어딨어요? 저는 지금 월급에서 10만 원 빼기도 빠듯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당연한 걱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바꿔보셔야 해요. 지금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건 당장 1억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이냐고요?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42.195km을 뛰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1km도 힘들어요. 근데 매일 조금씩 뛰다 보면 5km, 10km 어느새 풀코스를 완주하게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만 원으로 하는 건 투자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시장이 출렁일 때 멘탈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 보는 거예요. 오르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불안하고 이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나중에 연봉이 오르고 목돈이 생겼을 때 그때 진짜 큰 금액을 굴릴 수 있는 실력을 지금 쌓는 겁니다. 10만 원짜리 투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1억을 굴리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월 10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계산해 볼게요. 월 10만 원을 30년 동안 연 10% 수익률로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원금은 3,600만 원이에요.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년. 근데 복리로 불어난 금액은요? 약 2억 2천만 원입니다. 3,600만 원 넣었는데 2억 2천만 원이 됐어요. 1억 8천만 원 넘게 불어난 거예요. 이게 복리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30년 동안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경제 위기는 언제 올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모릅니다. 제가 안다고 하면 저는 둘 중 하나예요. 신이거나 사기꾼이거나.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터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망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위기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위기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태풍이 언제 올지는 몰라도 태풍은 반드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풍이 오기 전에 대비를 해두는 거예요. 자산 배분을 해두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위기가 언제 올지 몰라도 왔을 때 버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주식이 반토막 나도 채권이 버텨주고 화폐 가치가 폭락해도 금이 버텨주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달러가 버텨주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여기서 역사를 한번 볼게요. 1997년 외환위기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달러 빚을 잔뜩 지고 사업하던 사람들이에요. 환율이 800원대에서 2,000원대로 치솟으면서 빚이 2배 반이 됐어요. 줄줄이 망했습니다. 다른 부류는 달러 자산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상황에서 자산 가치가 2배 반이 됐어요. 그 돈으로 헐값에 나온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같은 위기인데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기회를 잡았어요. 차이가 뭘까요? 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 올인했던 사람들은 자산이 반토막 나고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서 다 팔았어요. 분산 투자를 해놨던 사람들은 주식이 빠지는 동안 채권과 달러가 버텨줬어요. 그리고 폭락한 주식을 헐값에 사모았죠. 이후 시장이 2배 가까이 반등하면서 그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다음 위기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터지면 또다시 두 부류로 나뉠 거예요. 대비한 사람과 대비 안 한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 할 일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월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분산 투자를 시작하세요. 미국 주식 ETF, 채권 ETF 조금씩 사 모으세요. 완벽한 비율은 없어요. 7대 3이든 6대 4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최소 10년은 버틸 마음을 먹으세요. 시장이 20% 빠져도 30% 빠져도 팔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가 더 사야 할 때예요. 복리는 시간이 길수록 강해집니다.
투자의 진짜 목표가 뭔지 아세요? 단 한 번의 벼락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30% 폭락했다는 뉴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 내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자라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 경제 위기가 와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진짜 경제적 자유입니다. 뉴스 보면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묵묵히 내 길을 가면서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삶. 그 삶을 위한 첫걸음을 오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미스터 경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